보조 배터리에 절연 테이프를 바르거나 지퍼백 등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비루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눈에 보는 일본 입국 정보, 일본 여행 정보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의 규제 강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계획으로 보조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현재와 동일하게 수화물 위탁이 금지되고 기내 반입은 허용됩니다. 1만 ml, 2만 ml 배터리는 100W 이하로 5개까지 스티커 없이 반입 가능. 3만 ml, 4만 ml 배터리는 100W 초과 160W 이하로 승인 스티커를 받으면 2개까지 반응. 5만 ml 배터리부터는 반입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담배나 마사지 기계 등 다른 상품들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탁이 불가하고 기내에 가지고 타셔야 하고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전자담배 문의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전자담배의 경우 도착하는 나라나 항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니 안전하게 1개만 기내에 가지고 타시고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약 120ml 이하만 허용되는데 액체의 기내 반입이 100ml 용기까지 허용되잖아요. 그러니까 100ml 이하의 용량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 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 보조 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지퍼백 등의 비닐봉투나 보호용 파우치에 1개씩 분리해서 보관하거나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단자 보호용 캡을 부착.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조치하셔야 합니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한다고는 하지만 공항에서 정신없으니까 배터리는 미리 지퍼백에 하나씩 넣어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고 하고 네 번째,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관리 및 대응 수칙인데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고 절대 기내 선반에는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기내에서 사용할 때 이외에는 보관 시에 단락 방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 외부 충격이나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바로 승무원에게 신고해 주세요. 안전과 관계되는 것들이니까 번거로워하지 말고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숙박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세는 관광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일종의 지방세입니다.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징수 여부는 물론 금액까지 모두 제각각인데요. 현금으로 따로 내야 해서 좀 귀찮긴 하지만 현재 그 금액이 100엔에서 500엔 정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교토 이외의 곳에서는 그렇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교토여행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번 내용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토시가 내년 2026년 3월부터 숙박세를 최대 1만엔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교토시는 2018년 숙박세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는 숙박요금에 따라 200엔, 500엔, 1000엔으로 차등 부과하였는데 시의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운 인상안으로 숙박요금에 따라 200엔, 400엔, 1000엔, 4000엔, 1만엔까지 1박 10만엔 이상의 숙박의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오버투어리즘의 끝판왕을 겪고 있는 곳이 교토인데 사람이 몰려도 정말 너무 많이 몰리더라고요. 특히 교토는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버스가 만차인 경우가 많고 그러면 긴 줄 서서 대기하다가 버스 몇 대를 보내고 타야 해서 30분, 40분 넘게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시끄러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던지. 왜 한때 제주도에 중국인 가득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던데 매번 이런 불편함을 느끼며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 관광 특수로 돈을 버는 곳들이 있잖아요. 우리 관광객에게 숙박세를 거둘 게 아니라 그 돈을 버는 곳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기왕에 걷기로 한 세금이라면 더 편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사용해 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토시의 숙박세가 내년부터 인상되어도 무조건 1만 엔씩 받는 게 아니고 숙박비가 10만 엔을 초과할 시에만 숙박세 만 엔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교토에 숙박한다면 5만 엔 미만의 숙소에 머무시거나 오사카에 숙박하면서 교토에 당일치기로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의 경우 오사카성이 25년 4월부터 600엔에서 1200엔으로 인상되고 마츠모토성은 25년 4월부터 700엔에서 1300엔으로 인상, 히메지성은 내년이네요. 26년 3월부터 1000엔에서 2500엔으로 인상되고 대신에 18세 미만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출국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에요. 출국세는 일본과 외국을 왕복하는 비행기 선박 탑승객에게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말하는 것으로 선박을 타는 경우 세금을 직접 지불하기도 하지만 비행기를 타는 경우 비행기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2월 27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확인해보면 집권 여당이 출국세의 인상폭과 사용처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고려해 일본의 출국세를 3,000엔에서 5,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출국세 관련 뉴스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얼마를 인상할 건지 확정난 건 아니고요. 정말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인 것 같아요. 오버투어리즘의 대책으로 관광지의 교통기간 확충이나 공항 정비에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오버투어리즘의 교통기간 확충, 아까 숙박세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랑 뭔가 비슷하네요. 왜 숙박세도 올리고 출국세도 올리고 이렇게 더블로 올리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숙박세는 해당 현이나 시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개념이고 출국세는 일본 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의 개념이라서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도 예산이 필요하고 일본 정부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우리는 한정된 금액으로 여행을 하는 여행자이고 숙박세도 그렇지만 출국세가 인상되면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교통기관이나 관광지 편의시설이 확장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여행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의 지방청은 징수한 세금들을 세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꼭 관광 인프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눈 꼭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보았고요.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